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하루 이상 한동훈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톡 튀어나와서 기자회견이 잘 됐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한동훈 대표는 하루 정도 여러 사람들의 아마 의견을 청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기자 문답 형식이 아닌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올린 것을 보기 전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요구 조건 5가지 중에서 지금 확실하게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사항들을 개선하려고 실천하려고 또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 당신이 나한테, 내 꼬붕이었던 당신이 나한테 이런저런 요구 조건을 하는 것을 내가 고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싫다. 즉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내가 수용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나는 싫다. 자존심 상한다.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를 불러서 마치 추경호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또 우회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기분 나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더 기분이 나쁘겠죠? 말할 것도 없이 나한테 형수 그리고 우리 남편 꼬붕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감히 대통령이 된 내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자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 조건이 옳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했다, 틀렸다,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부터 받아진 성적표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성 정치를 하고 있다. 감성 정치를 하다 보니 대통령이 뭐 이렇게 옹졸해? 등치값도 못하네? 이런 평가가 주된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즉 이 얘기는 한동훈 대표는 대인답다. 이성적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니 대인답다. 윤석열 대통령, 감성 정치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 쫄보다. 즉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청한 것 때문에 나는 기자회견을 빨리 앞당기기로 했어. 뭐가 다릅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요청이 틀리지 않고 옳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동훈 대표의 요청이 맞다, 옳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대인배답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정에 치우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5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1가지 정도는 실천이 되고 있고요. 지금 3가지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한동훈 대표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소상히 진상 내용을 얘기하라. 어쨌든 그날 한동훈 대표 요청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변명 하소연을
까뜩했지만 어쨌든 명태균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외부 활동 중단. 일부 언론이나 패널들은 김건희 여사를 요새 이번 남미 순방에 같이 동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앞당겼다고 그렇게 또 왜곡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즉각적인 활동 중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인사 개편 문제, 비서실과 개각은 지금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인사 검증도 해야 되고 또 청문회도 해야 되니까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다만 비서실 인사 개편 또 마찬가지죠. 그 인사 개편의 신호탄의 하나로 강훈이라는 그 기자 출신 비서관을 관광공사 사장으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꺾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만 이번에 그것이 취소됐습니다. 물론 강훈 씨는 본인 스스로 이것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찰관 임명 이유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딱 한동훈 대표가 좋다 받아들이고 했으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즉각 감찰관을 야당과 협의해서 임명하겠다, 추천하겠다.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는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끝까지 무슨 북한 인권위원회 이사와 연계시키면 그만큼 민주당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니까 민주당도 한동훈 대표 요청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찰관 문제 받아냈습니다. 약속 받아냈습니다. 물론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 부속실을 관리할 감찰관이 임명이 되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한동훈 대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본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김건희 여사도 내조만 하겠다고 예비 대통령 후보 때 약속해놓고 약속 지금 안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딱 이런 얘기를 SNS에 올린 겁니다. 즉시 실천이 중요하다. 즉시 실천. 국민에게 약속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즉시 실천하고 빠르게 즉시 신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하고 더 소통하겠다. 그동안 내 소통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내 소통을 받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하고 더 소통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과 함께 단일 대우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내 얘기를 잘라먹지 말고 내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소통을 해달라. 더 소통하겠다는 얘기는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를 즉각 본인은 해서 감찰관을 추천할 것이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서 국민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움직여 달라는 것을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쯤 되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 다 거의 받아들여졌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 된다. 빨리 실천해서 행동에 옮기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말을 믿지 않는다.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가 있지 않느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야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오르고 지금 미국 선거에서 보듯이 현 정부가 실패하면 다음 정부가 정권 재창출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동훈 대표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수의 문제이고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요구할 것은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만 하지 말고 당장 실천하라. 김건희 여사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조만 하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그동안 하나도 안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딱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틀리고 한동훈 대표 말이 옳다라는 결론이 이번에 저는 났다고 생각합니다.